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뉴스 송민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요, 대한민국 온리원 우주 전문 기자 박시수 스페이스 레이더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주 전문 기자 박시수입니다. 스페이스 뉴스 오늘의 주제는요, 정상회담입니다. 우주 개발을 둘러싸고 각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 4월이자 우리나라가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우주 관련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과기부와 나사가 공동 성명서 하나를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는 아니고요. 뭐 MOU 수준의 어떤 합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정상회담.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안에 우주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중요한 내용은 나사의 한국 카운터파트, 우리나라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네. 우주항공청을 공식으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주항공청 아직 설립되진 않았죠. 네. 하지만 그것을 나사의 카운터파트는 우주항공청이다라는 것을 어떤 각 이 부처 간의 합의문을 통해서 네. 공식화를 했다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과기부도 당연히 우주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천문현, 기상청도 사실 우주와 관련된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산업과 관련돼서는 산자부, 네. 뭐 환경부, 네. 다양한 부처들이 또 나사 하나와도 다양한 부처들이 이렇게 협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통합된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고 뭔가 협력을 하려면 어떤 통합적인 그림을 보고선 그 안에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뭐 큰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이렇게 다 부처적으로 협력을 하다 보면 파산적인 어떤 그 네. 협력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사의 카운터파트를 우주항공청이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것은 네. 그 의미는 큰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미국과 우주협력을 하겠다. 네.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미국 달 탐사 그 미션 아르테미스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와 또 어떤 또 협력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바로 아르테미스 미션에 현재 경기도 여주에 있는 네. 힘우주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힘우주 안테나가 뭐냐면요. 지구는 둥글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다양한 신호들, 특히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서 보내는 전파를 네. 미국이 항상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둥글고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 어떤 저런 안테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네. 전파를 24시간 수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여주에 있는 힘우주 안테나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힘우주 안테나는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SK 브로드밴드가 한 250억 정도를 투자해서 만들었고, 한 2022년 5월에 완공이 된 겁니다. 받는 어떤 안테나 직경이 한 35m 정도 되고,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거리가 한 155만 킬로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달이 한 38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보다 훨씬 먼 거리까지도 커버리지가 가능한 그런 어떤 안테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성명서도 발표됐죠. 예, 이것은 정상회담을 통상하면 정상끼리의 공동 성명을 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부처 간의 어떤 합의문이었고 이것은 정상끼리의 어떤 합의한 어떤 공동 성명서인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그 우주와 관련된 부품의 사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만든 많은 부품이 인공위성과 우주선 같은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품이 사용된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 시스템은 딴 나라의 로켓에 실어서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네. 탄도미사일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기술 확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규정이긴 한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기술이 떨어지는 그 한국 같이 좀 기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라에 있어서 네. 미국의 그 부품이 들어간 위성을 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자체적인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리호라는 것을 만들면서 자체적인 우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 이 아이타라는 미국 규정이 그 누리호의 상업적 경쟁력이랄까 네. 그런 것을 굉장히 제약하는 요소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동성명 이전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조금 전에 미국이 이것을 약간 완화해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것을 완화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바로 이번 공동성명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어요. 네. 과거에는 절대 안 돼, 기본적으로 안 돼라는 것을 기본값으로 깔고 했다면 네. 요번에 된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은 해줄지 말지 결정할게. 그것도. 그러니까 네. 사실상 뭐 약간 찜찜한 정도의 어떤 완화긴 하지만 그런 네. 어떤 완화가 요번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 기자님, 이 무역 이외에 이 공동성명서에서 뭐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우주 환경을 잘 관리하자라는 쪽에서의 양국 간의 합의가 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실험을 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어떤 양국 간이 재확인을 했는데요. 네. 우주의 환경을 깨끗하고 지속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우주 개발의 하나의 미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측면에서 이번 그 공동 성명에는 우리나라가 네. 미사일을 사용해서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한번 재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는 미국이 가장 많이 그걸 요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네. 중국, 그리고 인도 이렇게 세 개, 그 러시아 네. 이렇게 4개국이 지금까지 실시를 했는데 뭐 그러다 보면 그 위성 우주 궤도의 혼잡도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실험부터 일단 하지 말자라고 네. 전 세계 국가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외에도 다른 내용이 있다면요? 예, 또 우주 상황 인식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주 네. 상황 인식, 즉 우주의 상황을 보는 CCTV 같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 우주에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지켜보는 그렇죠. 그런 CCTV 역할. 어느 네. 위치에 어떤 물체가 있고 네. 이 물체는 뭐 크기가 얼만큼 되고 네, 네. 어떤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이 네. 이제 우주 상황 감시라는 것의 주요 핵심 기능인데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현재 우주 상황 인식 분야에 대한 그 중에 하나의 파트너로서 네. 한국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SSA 우주 상황 인식 분야를 좀 산업화하려는 노력이 뭐 이렇게 좀 보인다라고 하던데. 지금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우주 개발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긴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주 상황 인식에 대한 정보는 그 수요는 정말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현재 가장 뛰어난 우주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네. 이것을 산업화해서 또 하나의 먹거리로 네.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이제 미국과 그동안 이제 꾸준한 이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우주개발 협력으로 일궈낸 주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기자님? 과학 기술, 뭐 과학 데이터 공유라든지, 그다음에 뭐 간단한 지구과학, 우주과학 관련된 어떤 지식 공유 이런 거가 사실은 전부였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단단한 형태로 좀 진화를 하고 있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2020년 7월에 있었던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 그리고 2021년에 있었던 미사일 지침 해제입니다. 왜 이걸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아하. 그리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서 사용에 어떤 제한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고체 연료를 갖고서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어떤 해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로켓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위치를 갖게 됐다. 그리고 2021년 5월이죠. 네. 우리나라가 미국 아르테미스 달 탐사인데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우리가 가입한 것은 우주 활동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표준 이것을 우리도 준수하겠다라는 그런 협정에 우리가 사인을 한 건데 네. 사실 이 협정에 사인을 해야 미국이 지금 진행하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겠죠. 하나의 그렇군요. 네. 뭐 입장권과 같은 거죠. 네. 그 중에 하나 구체적인 것이 바로 2022년 8월에 발사된 다누리 발사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달 탐사, 우주 탐사에 네. 한국과 미국은 파트너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좀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식 문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우주가 거론된 것은 이제 한 문장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일 텐데요. 네, 나오고 있네요. 예, 여기서 일단 further enhance trilateral dialogue on space security, 네. cooperation, 그다음에 particularly regarding threat in the space domain, national space strategy and the responsible use of space. 우주 안보 협력 분야에서의 삼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 맥락을 보면 결국엔 안보의 핵심, 특히 우주 기반의 안보는 결국 통신. 그러니까 위성 통신을 통한 어떤 군사작전이라든지 네. 통신 그리고 지구 관측은 뭐냐면 어떤 목표한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뭐 적국이라든지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겠죠. 통신, 지구 관측, 항법. 네. 그래서 이 분야, 결국 이 문장의 의미는 이 세 분야에 있어서 삼국이 좀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렇군요. 또 지금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네. 요즘 우주 분야에서는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네. 이것을 우주 기반으로 가져가는 것이 현재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주 개발이 필요한 핵심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와 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일 텐데요. 이른바 북한의 이 우주 개발 계획에 맞서는 동맹 차원의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은 또 없었을까요? 북한은 이 성명서에서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지금 나오는 문장은 결국 북한의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 네. 그리고 이제 ICBM 네. 발사 이런 것에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비판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또 다른 또 문장이 더 있더라고요. 그 다음 문장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작년 12월에 미 우주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한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은 미 우주군이 한미일이 하는 연간 훈련에 앞으로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맥락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군은 우주군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우주군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 우주군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주군 창설을 네.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아하.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 우주 개발을 둘러싼 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약속이 오갔네요. 그렇죠. 네. 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국가 간에 많은 정상회담이나 합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우주 관련 내용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의 어떤 정상 간의 합의, 국가 간 합의에서 우주와 관련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결국 혼자 할 수 없고 공동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더 해외가 어떤 나라들이 어떤 국가와 어떤 내용의 우주 협력을 체결하고 있는지 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스페이스 뉴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뉴스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